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심 판결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1심 유죄, 2심 무죄, 다시 대법원은 1심 유죄로 돌아갔습니다. 형량까지 판단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유죄는 확실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꺼진 것처럼 보였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한 자격 시비 논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후보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 전원합의체의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즉각 박탈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이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 후보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령을 받을지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이번 판결 중 핵심 쟁점은 이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범위는 일반인과는 다르다면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는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이 선거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엄격하게 봤습니다. 최다음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정치인의 발언이 선거인, 즉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입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 협박 발언과 골프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였을 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2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오늘 유죄 취지의 판결을 주도한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에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냈는데요. 법원 내부에서는 원칙론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넘겼습니다. 이후 합의 기일을 일주일에 2차례 지정하며 신속한 진행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원칙론자로 평가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1심 6개월, 2, 3심 각각 3개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 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후엔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 교수로 활동하다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법원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혼란을 정리할 책무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진보 성향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을 지내며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다른 견해를 내며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을 보면 논리와 구조 그리고 표현 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과 상당 부분 일치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김지윤 기자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발언이 유죄인지 따지려면 2심처럼 문장을 하나씩 떼어서 해석할 게 아니라 발언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언을 한 당시 상황과 일반인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를 따져야 한다는 건데 지난해 11월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 기준과 똑같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김문기와의 해외 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김 씨와 해외 골프를 함께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김문기와 해외 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백현동 발언도 일반인 관심이 집중된 백현동 의혹 관련이었다며 백현동 부지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게 맞다는 논리도 1심과 3심이 일치합니다.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두 판결의 구조와 논리, 표현 등이 거의 일치하다 보니 향후 파기환송심 형량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형이 감경되려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허위 발언 전파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 발언의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고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논리를 따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건 기자 나왔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궁금한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지금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럼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무죄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이 후보 유죄 판결은 오늘 대법원이 사실상 확정지었다고 봐야 합니다. 향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늘 나온 대법원 결론을 따라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유죄는 확정됐고 형량을 얼마로 정할지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죄는 이제 확정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야, 이 대선 임박한 상황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반전입니까? 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전례 없이 재판 속도를 끌어올릴 때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건 부담스러울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뒤로 선고일을 잡았을 때도 무난하게 2심 무죄를 확정할 거란 예상이 법원 안팎에서 우세했는데요. 오늘 대법원은 그런 예상을 깨고 이 후보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대법관 대다수가 유죄 의견을 낸 것도 눈길이 갔는데요. 네, 오늘 보셨듯이요.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의견이었습니다. 대법관 절대 다수가 2심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있었다고 본 건데요. 오히려 대선이 다가온 상황인 만큼 2심 오류를 빠르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선고 직후 낸 자료에서도 신속한 처리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 사건은 1, 2심이 너무 오래 걸렸고 1, 2심 결론이 엇갈리면서 생긴 사법부 불신도 빠르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1심 유죄 갔다 2심 무죄 갔다가 또 바뀌니까 혼란스럽긴 한데 2심 판결이 잘못됐다 지적한 핵심 논리가 뭡니까? 네, 이 후보 사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1심과 2심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오늘 대법원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2심 판결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고 한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아예. 네, 2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 발언을 잘게 쪼갠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아니라 전체 발언이 어떤 의미로 유권자에게 전달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2심은 이재명 후보 발언을 잘게 쪼개서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와 골프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각각 나누고 이 문장들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반면 대법원은 전체적인 발언 맥락상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유권자가 받아들였을 거라고 봤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도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 발언을 7개로 쪼개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 발언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제 유죄 선고한 1심에 손을 들어준 건데 1심 때 이재명 후보의 형량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거든요. 이건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최종 법리와 1심 재판부의 판결 논리는 사실상 똑같았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심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과 비슷한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나옵니다. 일부 감형이 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박탈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